이번 편 이제 총평으로 들어가자면은 저는 10점 만점에 6.5점입니다. 이 영화 검은 사제들 그 IP 가지고 왔는데 너무 좋은 IP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송혜교 배우님밖에 없다는 게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 진짜 한국 영화들도 자막을 달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종편할 때 푸시할 돈이 없어. 제작비가 부족해. 하면은 딱 결단해서 이거 자막 합시다 해서 딱 자막 깔아주는 그 결단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월 26일 기록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고 26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들 새해 시작 어떠신가요? 저는 참 역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두 곳의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작년부터 다짐한 게 있는데 다시는 절대 네버 결코 지원하지 말자. 어차피 망한 인생 자존감 갉아먹는 일 그만하자 라는 생각으로 지원 안 하겠다 다짐을 했는데 올해 시작되자마자 우연찮게 두 곳의 채용 공고를 보고 작년의 다짐을 저버리고 호기롭게 지원을 했어요. 안 될 거라고 알았죠. 항상 전 생각해요. 난 안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찔러보는데 이번에도 똑같았죠. 난 안 될 거야. 안 될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해도 떨어지면은 자존감이 바닥을 내려 찍더라고요. 자존감이란 녀석은 바닥이 없어요. 목숨이 상장 폐지돼서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내리막길 바닥을 뚫어 나갈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란 것은. 현상 유지라도 하기 위해 이제 진짜 2025년에는 그 어느 곳에도 자소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을 거예요. 1월 26일 2025년 시즌 1호 다짐입니다. 네, 그렇게 자존감이 바닥을 내려 꽂히는 하루하루 일상을 보냈던 제 새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의 기록도 굉장히 늦어졌어요. 네, 사실 총 2번의 기록을 더 했는데 자존감이 바닥을 내려 꽂힌 상태에서 제 기록들을 다시 보니까 평소보다 더 쓰레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원래도 쓰레기였는데 더 쓰레기처럼 느껴져서 폐기 처리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크게 차이가 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 확인했던 그 당시 제 상태가 너무 역같아서 더 그냥 쓰레기처럼 보인 것 같아요. 폐기 처리해버리고 나서 또 다시 기록을 하는데 오늘 기록할 주제는 제가 정확히 이틀 전에 보고 온 영화 검은 수녀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검은 수녀들을 본 이유는 검은 사제들을 재밌게 봤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검은 사제들, 파묘, 그리고 또 박정민 배우님이 나왔던 육손이가 나왔던 그 영화 뭐죠? 사바하. 네, 이렇게 재밌게 봐서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검은 수녀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어디선가 오피셜한 소식을 봤거든요. 검은 수녀들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검은 사제들과 함께하는 작품이 나올 거다. 뭔가 오피셜한 매체에서 오피셜하게 터트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보는 내내, 아니, 보기 전부터 저는, 이 작품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요소로 검은 사제들과 연결이 될까? 그 호기심이 잔뜩 쌓인 상태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기 전에 이 작품 자체로서는 어떤 기대감도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그냥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는 어떤 징검다리가 되어준다는 그 기대감 하나만 있었지 이 작품 자체에는 기대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담 기대감 1도 없이 관람한 검은 수녀들 한 줄 평을 하자면은 송혜교의 완벽한 등장과 완벽한 퇴장이었다입니다. 솔직히 이 영화 송혜교 말고는 크게 좋았던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송혜교 배우님의 연기력 그리고 그 캐릭터는 정말 좋았어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제가 송혜교 배우님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송혜교 배우님이 저런 연기도 해? 저렇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연기도 할 수 있다고? 근데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신선한데 본 것 같은 그 뭔가 모를 기시감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송혜교 배우님한테 느낀 어떤 신선함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기록을 위해서 딱 검은 수녀들 검색하고 송혜교 클릭해서 봤는데 맞아.
더글로리에 나왔었지? 그러니까 제가 봤던 강렬함 캐릭터로 뭔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준 이유는 더글로리 때문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도 왜 굉장히 신선하게 느꼈냐 하면은 제가 더글로리 볼 때도 똑같았어요. 송혜교 배우님이 이런 연기를 한다고? 이런 강렬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였다고? 놀람 반복이었거든요. 저라는 사람은 송혜교 배우님에 대한 어떤 강렬한 편견이 있는 사람이고 그 편견이 더글로리를 봤음에도 지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송혜교 배우님 하면 뭔가 러블리한 멜로드라마의 주연으로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강렬하게 있었고 그래서 그 이미지를 깬 캐릭터로 나오는 작품을 볼 때마다 똑같이 그 신선함을 느꼈고 그 신선함에 놀랐었던 거고요.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쿠키 영상처럼 등장한 강동원 배우님 말고는 딱히 인상적이었던 배우는 없었어요. 누군가는 귀신 시인 아이 역을 맡은 배우님이 인상 깊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인상 깊지 않았어요. 그 귀신 시인 그 모습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정형화 됐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저한테 항상 똑같은 것만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계속 이렇게 꺾이는 모습 보여주는 거 반복해서만. 이게 딱 처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배우님 말고 이러한 오컬트 장르에서 이러한 모습을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받고 신선했고 대단하다 느꼈는데 매번 이렇게 꺾이는 게 반복해서 보여지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는 별로 신선함도 안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는 강렬해 보일 수 있는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님한테서도 저는 강렬함을 1도 느끼지 못했다. 다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은 송혜교 배우님의 연기력 물론 좋았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좋았던 점은 송혜교 배우님과 대립하는 세력이 다양해서 좋았어요. 단순하게 악마들과 대립하는 구도로만 가지 않고 일단 구마 자체, 즉 귀신 자체를 믿지 않는 현대 의학만을 이제 추종하고 강조하는 귀신을 보면은 지평자표계를 어떻게 고정하셨습니까? 라고 질문만 던질 것 같은 의사 이진욱 배우님과의 대립 그리고 또 수녀 니들이 뭘 할 건데 수녀 니들 못해? 꼰대 의식에 절여진 신부님들과의 대립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대립인 악령과의 대립 이렇게 대립각이 다양해서 좋았거든요. 근데 다양해서 좋았지 그 대립되는 모습을 잘 짜임새 있게 보여주진 않았어요. 못한 거죠. 어쨌든 이러한 오컬트 장르의 영화에서 다양한 대립 구도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좋았다. 그게 참 재밌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신선한 점이 하나 더 있다면은 구마 의식을 우리나라 굿 하시는 분과 함께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참 좋았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뭐 다양한 걸 보진 않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굿 하면 굿 하는 사람만 나왔고 구마 하면 구마 하는 사람만 나왔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쫙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즌 설마 파묘도 함께 하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김고은 배우님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시즌에서는. 다만 김고은 배우님을 대신할 것 같은 새끼무당이 나왔거든요. 이 검은 수녀들의 그분과 강동원 그리고 전여빈 이 세 배우님과의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한 귀신 퇴치 모습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러한 상상력의 확장을 불어일으켜줬거든요. 그 점도 정말 좋았어요. 만약 그러한 이미지를 던져주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즐거운 상상 누가 해봤겠습니까? 동서양이 함께 귀신을 퇴치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그 즐거움. 네. 이렇게 좋은 부분만 얘기했으니까 아쉬웠던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기록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한국 영화 최대의 단점은 사운드다. 그래서 한국 영화도 극장에서 상영할 때 자막을 꼭 달아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작품이 그랬습니다. 대사가 진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안 들린다는 게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다는 게 아니라 이게 씹혀요, 말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특히 가장 결정적인 게 나는 내가 본 시리즈에서 구마의 중요한 점은 악령의 이름을 알고 악령 너 물러가라 해야 이제 구마가 종료되고 악마가 물러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악령의 이름을 듣는 거. 악령의 이름이 안 들렸어요.
어떤 악령이 씌었는지 모르겠어. 이제 내 취미 중 하나가 이러한 오컬트, 특히 구마가 등장하는 영화나 작품을 봤을 때 항상 이름이 등장하면은 솔로몬의 72의 악령 이렇게 악령 검색해서 그 이미지랑 설명 보는 게 제 소소한 취미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바로 곧장 불가능했고 추측만 할 수 있었어요. 이게 퇴치할 때 송혜교가 악령한테 이 말대가리 새끼야라고 하거든요. 딱 힌트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말머리를 한 악령 무엇일까 해서 그 말머리를 중점으로 찾아보니까 가마긴이라는 악령이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사 악령의 이름을 못 들은 저의 추측으론 가마긴이고, 가마긴이라는 악령의 특징이 예언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계속 악령의 씨인 아이가 송혜교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저주하는 모습이 반복해서 등장했구나 라는 걸 혼자 추측하고 납득해 봤습니다. 어쨌든 진짜 대사 안 들리는 거 너무 최대의 단점이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한국어가 아닌 영어가 아닌 뭔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대화하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럴 때조차 자막이 안 깔려요. 그리고 또 종편할 때 이분들은 안 들리는지 몰랐나?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같은 장면을 보면서 편집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들려. 자기들은 이제 익숙해졌어. 그렇다 보니까 종편 단계에서도 원래는 한 번만 들으면은 안 들리는 건데 자기들은 계속 들었으니까 들린다고 착각을 한 거야. 그래서 들리겠지, 들릴 거야 하고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이 없었나? 후시 녹음할 돈이 없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점이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다음 아쉬웠던 부분은 같은 악령과의 싸움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계속 같은 악령이랑 싸우잖아요. 제가 보니까 4트 했어요. 첫 번째 트라이는 이제 허준호 배우님이 등장해서 트라이 하다가 실패하고, 그때 잠깐 이제 송혜교 배우님이 등장해서 마무리하고, 어쨌든 실패로 끝나고, 그게 1트. 2트는 병원에 입원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몰래 빼낸 다음에 그 무당이랑 함께 굿하면서 구마하는 2트. 그때도 실패했으니까 이제 다음 3트까지 넘어가는 거죠. 3트는 이제 이진욱 배우님이 나 자신이 어떻게 해왔던 방식대로 현대의학으로 저 아이를 치료하겠다 해서 자신의 이제 성당으로 데리고 갔다가 그 성당 주변이 이제 염소들 다 죽고 폐허가 되고 나서 SOS 쳐서 달려가서 그곳에서 3트 실패, 이제 마지막 4트가 이제 최종전. 근데 이 최종전도 4-1트, 4-2트로 나뉘어요. 저는 그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는 4트고 작게는 5트예요.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너무 지루해요. 이게 분명히 1트, 2트까지는 신선해. 막 이렇게 꺾이는 거 1트, 2트? 다른 영화에서 많이 봤어도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처음이니까 신선해. 하지만 이게 5번 이렇게 이 꺾이는 거를 반복해서 보니까 전혀 충격적이지 않아. 그냥 침착맨이 밥 먹는 거 보는 것처럼 익숙해. 충격적인 모습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악령이 송혜교한테 계속 매번 같은 예언과 같은 저주를 반복하는데 그게 계속 듣다 보니까 불쾌한 감은 이게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자극적인 거는 익숙해져서 굉장히 평범하게 느껴지지만 그 불쾌한 대사는 계속 들어도 불쾌함이 누적돼서 더 쌓여요. 계속 송혜교한테 암캐 자궁이 어쨌느니 막 이 불쾌한 대사를 계속 들으니까 불쾌함이 5배가 됐고, 지루함은 지루함대로 쌓이고, 불쾌함은 불쾌함대로 쌓이고, 이걸 좀 어떻게 이렇게 함축적으로 압축하면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똑같은 악령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앞에 1-2번 정도는 다른 악령이랑 싸우면서 송혜교가 얼마나 강력한 수녀인지, 또 얼마나 헌신적인 수녀인지, 그 구마 의식에 대해서 그런 능력적인 것을 보여주고 나서 굉장히 강력한 악령을 만났다, 이 악령에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를 딱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간에 한번 이제 허준호 배우님한테 씌인 악령을 퇴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그다지 그냥 제가 그때 좀 졸았어요. 앞에서 너무 반복적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반복의 연장선이었어요, 저한테는.
어쨌든 그게 참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가장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전여빈 배우님의 플래시백에서 전여빈 배우님한테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 친구가 목매달아서 자살한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그 이미지를. 근데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저 이미지가 굳이?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떠한 사연이 있고 어떠한 사연 때문에 목매달았는지가 안 나오니까. 근데 전여빈 배우님한테 큰 트라우마를 준 친구고 장면이라고 그 이미지로만 딱 보여주기만 하니까 그 지루함을 더하는 요소였다랄까? 그다음 제가 불필요하다라고 느꼈던 장면은 악령을 퇴치하는 그 씬에서 마지막 4-2트 때 딱 송혜교 배우님이 악령 이름 부르고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순간 파도가 치는 어떤 사운드 같은 것과 함께 전혀 다른 공간에 서 있는 송혜교 배우님과 악령이 씌인 이제 쉬였던 아이가 딱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거기서 송혜교 배우님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독백을 하거든요. 세상은 너무 개 같은데 이 파도 치는 바다는 너무 뭣도 모르고 푸르구나. 이렇게. 그 영화와 톤 앤 매너가 전혀 맞지 않는 서정적인 대사를 사정적인 표현들로 쓰고 나서 그 독백이 끝나고 딱 이렇게 쳐다보죠. 귀신 씨 아이랑 이제 딱 이렇게 마주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 마치 나의 아저씨에서 박동훈 캐릭터가 이지한한테 "지한 편안함에 이르렀느냐?" 해서 이제 지한이 그렇다고 이제 대답하는 그 독백으로 이제 서로 대화하는 장면처럼 둘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진짜 이 영화의 톤 앤 매너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이었고 갑자기 예술을 하고 싶었나 감독님이? 그다음 이제 2탄 그러니까 검은 사제들, 검은 수녀들 그리고 파묘의 콜라보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다음 시리즈를 예측한다면은 그때 이제 친구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알려줄 것 같고 고 이제 가민이 굉장히 높은 서열의 악령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후속작이 나온다면은 바엘, 파이몬, 벨리알 정도랑 싸우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끝으로 가야죠. 끝으로 갈수록 이제 강력한 악마들이랑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검은 수녀랑 검은 사제 플러스 무당까지 가해졌으니까 귀신 퇴치 어셈블이 보였으니까 강력한 악령이랑 싸워야겠죠. 그리고 강력하고 충격적인 비주얼로 악마들이 묘사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꺾이는 거 이제 그만 보고 싶어. 안 꺾이는 게 이제 더 신선하고 더 충격적일 것 같아. 또 아마 다음 편에서 한 번에 바엘까지 가면은 너무 전개가 빠를 것 같고 두 편으로 나눠서 바엘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꼭 다음 편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번 편 이제 총평으로 들어가자면은 저는 10점 만점에 6.5점입니다. 이 영화 검은 사제들 그 IP 가지고 왔는데 너무 좋은 IP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송혜교 배우님밖에 없다는 게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그 송혜교 배우님도 여기서 등장하고 여기서 퇴장했어. 끝났어. 안 나와. 전여빈 배우님? 솔직히 나 전여빈 배우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별로였어요. 그래서 다음 편에 강동원 배우님한테 버스 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그 다음 편에서만큼은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송혜교 배우님 말고는 크게 임팩트 있었던 배우님 없고 이진욱 배우님도 그닥 진짜 딱 조연 정도의 역할 그냥 평이한 캐릭터였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그 악령과의 퇴치 장면 거기서 좀 깎아 먹었고 또 가장 크게 갉아먹은 거는 사운드. 나 진짜 한국 영화들도 자막을 달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종편할 때 푸시할 돈이 없어. 제작비가 부족해. 하면은 딱 결단해서 이거 자막 합시다 해서 딱 자막 깔아주는 그 결단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1월 26일 검은 수녀들에 대한 저의 기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